어두운 밤, 모자를 쓴 여성이 시골집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집 담벼락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좀 수상한데요.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집에 사는 여성을 괴롭혀 왔다고 합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이웃 여성을 스토킹한 50대 여성.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이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찍힌 거는 강원 정선의 한 시골집이고요. 지금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한 여성이 지금 그 집 마당에 들어와서 보일러실도 가고 담벼락 주변도 서성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게 이른바 스마트 CCTV에 찍힌 겁니다. 지능형 CCTV. 어떻게 그게 왜 지능형이라면 저렇게 서성이고 불법적으로 다니는 모습이 바로 피해 여성의 스마트워치에 바로 통보가 됐고요. 그러니까 곧장 경찰이 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현장에서 50대 여성 긴급 체포를 했고 무려 3년 전 2021년부터 저 집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괴롭혀와서 일단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리고 주거침 재물손괴 혐의로 적용을 해서 체포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CCTV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보면은 저희가 보통 평소 보는 CCTV 화면하고는 조금 달라요. 막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고 사람이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막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 교수님, 50대 여성이 60대 여성을 3년 동안 스토킹했다고요? 네. 지금 이제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왜 그런 저런 행동을 했느냐, 스토킹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 피해를 본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이다. 아이고. 즉 의부증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평소에 연락도 자주 해서 본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강하게 이제 확신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한 3년 정도 계속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참다 못해서 지난달 10월 4일 관할인 그 정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일단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는데 사건이 점점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달 17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추가적으로 지능형 CCTV를 피해자 주거지 현관과 외곽 담벼락 등 두 곳에 총 4대를 갖다 설치를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식으로 전혀 좀 다른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스마트워치를 경찰이 지급했는데 야 이걸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지능형 CCTV를 그것도 무려 4대나 경찰이 설치를 했다. 뭐가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앞정과 바늘이 어째서요? 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피해자는 정말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느 날은 차를 주차해둔 곳 주변에 앞정이 다 깔려 있었는데요. 차가 지나갈 때 좀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차는 물론이고 사람까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아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늘 같은 경우는 경찰도 확인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출력을 해서 얼굴 부분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피해자 차의 뒤편에 이 와이퍼에 꽂아놨다고 해요. 경찰도 사진을 확보를 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좀 특정될 수도 있어서 제공은 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님, 저거 완전히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두교 막 이런 데서 막 무슨 지프로 만든 인형에다가 막 죽어라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옛날 보면은 부두교 같은 경우에 인형에다가 이제 꽂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발달해가지고 사진에다 꽂는 모양이네요. 어떻든 간에 잔인한 스토킹을 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냐면 어느 날에는 보일러실에 연기 빠져나가는 연통 있지 않습니까? 연통에다가 어느 수건을 꽉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안 빠져나가고 일산화탄소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매우 위험천만한 그 상황을 겪었다고 피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또 그 가해자가 보일러실 근처에 서성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돼가지고 알림이 왔기 때문에 그 여성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보일러실 근처에 서성이느냐 물어봤더니 네. 나는 그냥 둘러보러 왔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또 이 수시로 찾아와서 폭언도 했다는데 오 교수님 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사실 그 스토킹에서 가해자가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상당히 좀 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1년부터 피해자 집에 찾아와서 이제 수시로 이제 폭언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차량 타이에 구멍을 낸다든가 보일러 연통 망가뜨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피해자 사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갖다 바늘로 꽂아가지고 차량에다 꽂아놨다니까 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뭐 단순한 어떤 질투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넘어서 이제 아예 이 피해 여성을 적으로 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연통을 그럼요. 갖다 막아놓으면 그래서 이게 그냥 놔뒀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여성이 좀 더 나아가서 이 피해자의 목숨까지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그 스토킹 사건 전해드리면 뭐 남성이 여성을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의부증 성향이 있는 어떤 여성이 다른 이웃 여성을 네.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다라는 건 일단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게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고소장 한 번 썼다고 경찰이 저렇게까지 나서 영장을 신청을 하고 스마트 워치를 쥐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CCTV까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찰이 현장에서 보기에도 위험성이 있다. 이게 사실 사진에 뭐 바늘을 꽂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또 전달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주거 침입 자체도 문제가 되고 결정적인 건 아마 저는 보일러통 훼손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재물 손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어떤 상해 미필적 고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경찰은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보일러 연통을 수건으로 막아놨으면 이게 사실상 질식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 신청을 했고 그게 다 인정이 되면 한 번의 범죄로 그냥 뭐 가볍게 집행유예 이런 게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 교수님, 제가 이번 사건에서 제일 눈길이 갔던 건 이 강원도 정선경찰서의 대응이에요. 지능형 CCTV를 4대나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거 진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선 경찰서 여기 여천계에서 또 특히 이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이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단순 녹화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실시간적으로 이제 범죄 예방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후에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위험 상황을 실시간대로 그래서 안면 인식이라든가 배회라든가 또는 침입이라든가 이 행위 유형별로 상황에 따라서 안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한국 지능형 CCTV가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피의자를 검거한 거의 이게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를 한 대단히 성공적인 그런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아주 적절한 대처를 한 이 정선 경찰서 여천계 우리가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사례가 모든 전국적으로 좀 스토킹 범죄에 좀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